할까요? 자, 정권맨 리그 7일차 라이브 주식 방송 시작합니다. 주식 전문 아재들의 풋풋한 실전 매매 일기 라이브 브라이어티 쇼. 자, 반갑습니다. 하루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좀 영감이 떠오르신 부분 있습니까? 주식과 관련해서? 아니요, 영감보다는 지금 시장은 미리 예상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 시장을 인정을 하고 특별하게 이를테면 많은 고민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시장이 항상 옳다라는 교훈이 있잖아요. 시장은 그렇죠. 언제나 옳다. 그런 마음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나 소품 관련해서는 종목들이 좀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과하게 올라가는 시면이 없잖아 있는데 네. 어쨌든 그것도 시장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어제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예상 외였어요. 그러니까 근데 좀 오버슈팅 한 게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네. 일정 부분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쌍봉, 쓰리봉까지 찍고 주가가 조금 기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대장주였기 네. 때문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아무래도 조금 조정을 염두를 했었는데 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시장은 이후에 어떤 긴축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이 역시 시장을 조금 더 지배하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아마 시중에 자금 흐름도 그렇고 큰 무리가 없다면 역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 시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하필 왜 어제였죠? 부대표님? 그러니까 긴축의 우려보다 예. 그 기대감이 더 우월한 시장이었는데 그 기대감이라고 하면 긴축 이제 후반 마무리 예. 네,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런 내용 그 기대감은 과거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왜 어저께 어제 타이밍이었을까? 그래서 어렵죠, 주식이. 네, 이제 분위기는 그렇게 읽히긴 했는데 네. 그럼 언제쯤 올라갈 거냐. 사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상관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근데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잠깐 좀 안 좋게 갈 수 있나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그게 아닌가? 괜찮은 건가? 괜찮네. 그렇게 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아하.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네. 부분들도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특별하게 어제 그럴 만한 사인이 나온 건 아닌데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제 특히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MLB 쪽에 MLB가 아니구나. 갑자기 HLB 쪽에 HBM HBM MLB는 뭔가요? MLB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네. MLB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가 나눠 보니까 이렇게 자꾸 헷갈리고. 하여튼 HBM 관련돼서 어쨌든 인공지능이 이제 시장에 어떤 모멘텀을 좀 주다 보니 네. 관련해서 이제 물론 이제 반도체 그 전에 이제 HBM 관련된 반도체 매출 비중이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포션이 그렇게 크질 않았는데 네. 이제 향후에는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고 오픈 AI를 비롯해서 관련된 종목들 때문에 이제 보다 더 고사양의 반도체들이 상당 부분 큰 폭으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관지어서 설비 투자랄지 아니면 투자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기사들이 어제 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음. 이전까지는 많이 올랐는데 상당히 어제 같은 경우 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시장에서 계속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저 좀 뭔가 바뀐 거 없어요? 이발하셨나요? 어때요? 그냥 뭐 이발하신 거지 뭐 어떻게 해요? 망했어요. 왜요? 아우 마음에 안 들어. 아 저기 머리 자르는 게 네. 뭐 그 본인 저기 뭐 하여튼 본인 생각이니까 그러면 근데 보는 사람은 사실 전혀 차이가 없다고 그냥 보통 느끼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그 외모라는 게 네. 자기 만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보는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착각이랄까 약간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남이 나를 보는 건 굉장히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좀 약간 다른 사람에 비해 좀 창피스러운 행동을 할 것 같으면 되게 창피스러워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다른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네. 별로 신경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는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뭐 사람이 막 행동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발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본인은 뭐 그럴 수 있죠. 본인 만족이니까. 네. 근데 보는 사람들은 전혀 차이를 못 느낀다. 우리 그 부대표님하고 저하고 내일 저 경제 TV 방송이 있잖아요. 네, MTN. 저는 MTN. MTN이 쉬고 저는 이제 매경인데 이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조금 이 젊게 보여야 되는데 흰머리가 너무 확 옆에 보이게 깎았더라고 옆에. 예. 그거는 뭐 조금 분장을 좀 해야죠. 예, 우리 그 검정색 예. 터치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네. 하고 그런 것도 노력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왕이면 뭐 좀 추리해 보이는 것보다는 네. 깔끔해 보이는 게 좋고 네. 뭐 당연하죠. 그거는 사람이 뭐 그리고 우리도 제가 이렇게 경제 TV 보면 나이 좀 많이 드신 분 중에 보면 조금 희끗희끗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분은 있잖아요. 머리 이런 거.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외모 신경 안 쓰고 안 쓰는 이렇게 분들도 안 쓰는 있죠. 분 예.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수라기보다 조금 초췌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옛날 이런 어른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왜 그래서 약간 저희보다 연세가 더 많이 드신 분들 보면 네. 연세 좀 많이 드신 분들은 색깔이 좀 화려한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젊어 연세, 보이는 거예요? 젊어 보인다기보다는 연세 들어 보이시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나이를 먹게 되면은 뭐 외모나 이런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은 싱그러움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좀 초췌해지고 추레해지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제 전철을 타고 가는데 네.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서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떤 학원에 가서 뭘 배우려고 가서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학원 강사가 계속 자기 쪽을 보면서 저기 어르신 그렇게 부르더래요. 학원 강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께 본인은 그 아주머니는 네. 자기 주변에 있는 누가 이제 나이 든 분이 계신 걸로 생각을 하고 예. 저분이 어르신하면 누구를 부르는 건가 자꾸 이제 주위를 이렇게 쳐다봤대요. 기분 나빴겠다. 근데 결국엔 봤더니 자기를 부른 거더래. 네. 기분 나빴겠다. 예, 그래서 그 여자분이 그 아주머니께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자기가 이제 학원 뭘 좀 계속 더 들어야 되는데 학원을 그만뒀대. 아이고. 그 얘기 뭐냐면 근데 그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보이는 사람은 또 그렇게 보이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고 네. 어찌됐든 뭐 되게 머리를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조금 더 젊어 보이고 뭐 강제로 뭐 인위적으로 너무 그런 건 그렇지만 뭐 그렇게 좀 애쓰고 조금씩 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는 뭐 자기 관리에 속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든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관리에 조금 더 우리 신경을 쓰고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자기 관리에 더 신경 쓰다 보면 옷차림 예. 하면 영업무역 어제 이야기 어제 말씀드렸고 영업무역 뭐 그런 영업무역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종목이 하나 더 있잖아요.
한세 시럽 한세 시럽. 두 가지가 이제 네. 보통 한세 시럽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가 뭐 거의 움직임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염색약 관련해서 동성제약. 글쎄 동종제약이 뭐 염색약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종목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볼까요? 동성제약 보세요, 차트 한번. 어떻게 됐는지. 야 많이 빠졌네요. 이 주식도. 그 제약주들 예. 사실 뭐 지금 주식시장에서 음, 많이 소외를 좀 당하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죠 대표적으로. 네. 이게 지금 동성제약인데 제약주들 보면 거의 다 이런 차트. 바이오. 네. 일부 몇몇 종목 빼면 거의 다 이런 종목 상태거든요. 한세실업. 한세실업은 영업무역보다 이제 후발로 올라가네. 그렇죠. 네. 아, 조금 더디죠. 예. 어제 말씀하셨던 영업무역. 영업력은 어제 네.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가격이 정고점 역사적인 수준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음,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저기 뭐야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그냥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네. 잠시 그 전화 좀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우리 정권 멜리그를 많이 후원해 주시는 분께서 급하게 주식 상담 문의를 해 주셔가지고 급하게 좀 상담을 드리느라고 네, 중간에 좀 끊었습니다. 뭐 하다가 우리가 머리 얘기하다가 머리 이야기하다가 예. 동성제약이 염색제 맞죠? 그렇죠. 염색약. 예, 염색약으로 유명한데 이제 옷을 많이 입게 된다는 거는 외모에 신경 쓴다는 거고 결국은 염색에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동성제약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8시 20분인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 매주 월화목 방송 예정이고요. 8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방송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정권맨리그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종목은 LIG 넥스원과 HPSP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 공략주 단기 매매 3% 공략주 후보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필옵틱스, 베셀, TFE이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는 정권맨리그는 모찌 계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주식 전문 아재들의 풋풋한 실전 매매 일기를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매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지수는 벤치마크 할 수 있는 지수는 코스피가 약보합 마이너스 0.3% 정도 빠졌고 어제까지 코스닥은 올랐어요. 소폭 0.00 몇 프로인가 이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비교 대상 지수는 평균적으로 한 0.15% 정도 빠졌는데 우리 계좌의 평가 금액은 원금 1,0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1,043만 원 해서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플러스 4.2%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율 구독료에 의해서 방송이 제작됩니다. 저희들 하는 8시부터 11시까지 모든 코너는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고요. 자, 일부 내용은 이제 일부 내용 중심으로 정권맨의 그 일부 내용 중심으로 받는 회원은 월 만원, 2부 내용도 포함해서 공략주 모두 다 카카오톡으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회원은 정회원 월 1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 구독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 계좌 잔고 현황, 매매 현황 한번 보시죠. LIG 넥스원이 마이너스 1.9%, HPSP가 소폭 0.1% 정도 이제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이고 지수 대비해서는 조금 언더퍼폼이죠. 지수 대비해서.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 실시간 시초가 및 실시간 공략주 매매했던 거 이제 현황인데요. 6승 2패네요. 6승 2패. 지금 형 확률 승률로 그렇죠. 예, 승률은 75%. 승률은 75%. 8승 2패. 6승 2패. 6승 2패. 예. 로 이렇게 가고 있고. 예. 자, 그다음에 자, 전일장 주목할 만한 지표 뭐 한번 준비해 오셨던 거 말씀해 주시죠. 어제 뭐 기관 외국인들 동시 순매수 들어온 종목들 좀 보시면은 어제 뭐 외국인 기관들이 주식을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해서 네. 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에 어떤 외국인 기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네. 그다음에 알루코,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HMM. 알루코는 뭐 조금 중소형주니까 그렇다 치고 삼성엔지니어링이나 대우건설, HMM 같은 경우는 경기 관련주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좀 어쨌든 간에 좀 플러스권을 내면서 어제 지수가 좀 많이 올라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HMM 이런 종목으로
금융주를 산 게 좀 특이하네요. 그 외국인들 좀 기관들도 들어왔고 어제 보면 예. 동시순매수의 상위에 들어가는 종목 여기에는 이제 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예. 금융주들이 많이 있어요. B&K 금융주주나 K금융, 뭐 왜 갑자기 하나금융, 그다음에 뭐 기업은행 이런 종목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미정시에서도 금융주 올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이제 금융주들에 대한 그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거거든요. 그 금융주가 금융주들이. 그래서 계속 이 이야기가 되잖아요. 은행들이 뭐 앉아서 그 이자 장사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간에 기업 뭐 주식 주가라는 측면 네. 그런 면으로 보면 어쨌든 이익이 많이 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 금융주 매수로 이어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배당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네. 은행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간 배당도 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실제로 배당 시가 배당률이 상당히 높아요. 굉장히 높거든요. 중간 배당 락은 지났죠. 배당 락 지났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연말 배당 시즌을 겨냥해서 네. 저희들이 배당 투자를 이야기하면 뭐 11월 달 때 뭐 이때 배당주를 산다고 얘기하시는데 안 되죠. 그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네. 배당주들은 6월, 7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요. 여름에. 예. 여름에. 오르기 시작해서 11월 달이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실제로 배당을 받으려고 하실 거면 뭐 연말이든 뭐 뒤에 사셔도 되지만 배당주 투자로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배당 락을 한 이후에 연초에 배당 락을 한 이후에 그 배당 락된 가격을 회복하면 좋은데 배당 락이 또 많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 받은 그 비중보다도 배당 락이 더 많이 되면 그게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주를 투자하실 거면 지금 배당주를 사셔서 11월 달에 파시는 전략 네. 아니면 12월 초 정도까지 주가를 좀 파는 전략. 왜냐하면 이제 11월 말 12월 달 되면 배당주 이야기가 막 나와요. 네. 기사도 많이 나고 그럼 이 주가는 많이 올라 있어. 이미 많이 올라 있어. 그 기사가 막 나. 그 조금 더 움직여. 네. 그래서 파는 거죠 그때. 그게 맞는 투자 전략으로 판단이 된다. 그래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쨌든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주가가 그동안에 뭐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부분이 또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플레이를 좀 하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금융주들을 좀 사보셔도 나쁘지 않다. 타이밍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주식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여름 약세장 하잖아요. 네. 근데 여름 약세장에 움직이는 종목이 경기 방어주잖아요. 대체로 그렇죠. 대체로. 네. 근데 경기 방어주는 배당이 많죠. 그래서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라는 섹터가 네. 이를테면 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에 가까운 것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배당이 성향이 좀 높죠 아무래도. 그래서 배당주가 여름이 투자 적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종목 어제 카카오도 이제 오랜만에 저 이름 들어본다. 뭐 네이버도 어제 좀 많이 올랐고 예. 3% 정도 카카오도 좀 올라왔는데 카카오는 볼까요? 한번 보시죠. 네. 주가 흐름을. 아우. 이게 이제 유의미하게 뭐 주가가 좀 움직였다라고 아직까지는 보기 어렵지만 네. 어찌됐든 가격 논리나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뭐 추가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막 더 쳐올리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순환매 네. 그래서 아직 아무것 전혀 오르지 않은 상태의 어떤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뭐 조금 관심이 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KB금융 신한지주 한번 볼까요? 거의 유사하죠. 예, 거의 다 바닥. 거의 다뭐 유사합니다. 그래서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의 기관 외국인 순매수가 좀 돌아왔고 네. 삼성 SDI가 좀 많이 올랐어요. 전기차 배터리. 그렇죠. 삼성 네. SDI가 좀 많이 올랐는데 요거는 이제 뭐 어제 사실은 2차 전지주들 국내 시장에서 이제 많이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전고체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좀 나왔어요. 전고체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고체다. 전체가 고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에 지금 액체 형태로 있어서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데 뭐 전해질 있고 뭐 분리막 있고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뭐 액체 형태로 이제 전자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류를 흐르게끔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그 액체 부분을
고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효익이 있습니까? 고체로 만들면 그러면 일단은 내구성이 강하고요. 내구성. 내구성이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안전 항상 전기차는 안전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잖아요. 네, 네. 화재가 나면 안 꺼진다. 불을 끌 수가 없다. 뭐 이런 거. 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안전성과 연관돼서 액체보다는 상당히 고체가 안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안정성을 이야기하는데 다만 이제 그 전고체가 고체다 보니 유동성, 그러니까 흐름이 좀 액체보다는 좀 약하잖아요. 더디죠. 예,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효율. 기술적으로 네, 이제 네.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개발과 연관돼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쪽에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앞서가 있는 회사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과 연관돼서 뭐 좀 이야기들이 나와서 뭔가 정확히 됐다 이런 거보다는 네. 어쨌든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와서 네. SDI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와 더불어서 네. 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다. 근데 코스닥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상위에는 어제 강하게 올랐던 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 코스닥 대장주들은 없네요. 그 종목은 원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은 네. 기관형 외국인들이 사실 처음에 올라올 때도 그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주식을 산 종목들이 아니에요. 어제 팔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우리가 큰 힘이 예. 수급적인 주체가 사실 기관과 외국인들을 보통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대체로 보면 경우에 따라서 과거에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랬고 사실 셀트리온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올린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많이 올라갈 예, 때 예, 예. 그러니까 워낙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 회사 자체에 대해서 기존의 주주들의 결집도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거의 뭐 종교적인 수준까지 종교? 그 정도까지 그 종목에 대해서 그분들 모여 있는 그 내용들 그분들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물론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공부들 하고 잘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어떤 그 확신도가 네. 굉장히 높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차전지 관련돼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다 끌어다 당겨서 이미 가격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뭐 비중 축소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들은 불구하고 끌어올린 그 주체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아닌 뭐 개인들의 어떤 결집된 그런 어떤 매수세가 아닌가 올라올 때도 그렇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그러다 보면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에 그런 종목들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코스닥에서는 어제 실리콘2 같은 종목 이게 이제 그 화장품 ODM 업체 네, 이제 저는 이제 기억이 딱 또렷해집니다. 네. 실리콘 화장품이다. 네, 그런 종목들이 좀 올랐고 네. 이외에는 CIS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안 움직였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CIS가 2차 전지 어떤 소재? 그렇죠. 소재 쪽에 CIS가 네. 움직였고 포스코 TX 같은 경우도 뭐 그제에서 어제도 좀 올랐고 그다음에 성화이텍 같은 이제 자동차 부품이나 그다음에 유니셈, 아비코전자 같은 이제 반도체, 제우스도 마찬가지, 넥스트칩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는 쪽에서 예. 다수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어제는 사실 반도체의 날이었어요. 실제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소부장에 관련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도 사실은 어제 기사 난 거 보면은 그 최고위 예를 들면 파운드리 쪽이나 관련된 그 임원들을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분위기 쇄신. 네, 그래서 아마 2분기 실적이 이제 곧 나올 텐데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 네. 아마도 그 분위기는 예를 들면 지금 침체돼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안 좋고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침울해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네. 뭐 지금 어느 정도 뭐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를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들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는. 네. 그러면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특히 이제 그 밑단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어느 쪽에서는 뭔가 좀 타겟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드라이브를 다른 쪽으로 걸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네.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와 연관된 그쪽에 연관된 특히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된 종목들 반도체 소비자 종목들이 굉장히 또 강하게 반응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좀 특징적인 게 뭐 반도체하고 금융이네요. 그렇죠. 어제 어제 기관 외국인 동심 매수를 보면 반도체. 그렇게 딱 두 가지로 이해가 되시면 되고 52주 신고가는 좀 어땠습니까? 어제 뭐 신성 ENG 같은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네. 이거는 이제 클린룸 관련해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됐어요. 반도체, KC텍, 한미 반도체 다 반도체가 다 올라와 있네요. 보시면 52주 신고가에 들어와 있는 게 이제 거래소에서도 신성 ENG, 뭐 KC텍, 한미 반도체, 임팩트도 연관이 좀 있고요. 이스페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현대, HD 현대건설기계 쪽은 우리 그 송배전 혹은 그렇죠.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야, 이쪽이 계속해서 움직이네요. 네. 그래서 송배전 관련해서는 네. 어제도 말씀 좀 드렸죠. 여기 이제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제 재룡전기 같은 거. 재룡전기 오른쪽에.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같은 거 이런 경우도 그냥 가격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네.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쪽에서 그 수배 전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근데 이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전에 보면은 뭐 똑같진 않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 북미 시장에서 특히 미국에서 과거에 보시면 코로나 터진 다음에 그 농기계 수요가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농기계, 친환경, 아니 뭐 그런 거보다는 그냥 간단해요. 직접 해먹는 사람 안 만나고. 집에서 나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외출을 안 하니까 그럼 뭐 집에서 뭐 하겠어요. 뭐 직접 갖고 가지고 미국은 신고. 미국은 아파트 문화가 아니잖아요. 네, 다 정원이 있고 예. 자기 집 있으면 자집 주변에 정원이 있고 풀밭 있고 앞에 잔디밭 있고 이러잖아요. 그럼 하는 일이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조그만 농기가 필요하잖아요. 뭐 잔디 깎고 뭐 이렇게 좀 뭐 정비하고 이러는데. 동양물산, 동양물산 대동 특히 대동 같은 종목이 매출액이 거의 뭐 더블 가까이 났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늘어났습니다. 네. 북미로 수출하는 게 주가가 우리가 그걸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지금 뭐 우리 예측하기 어려웠나 그렇게? 아니 이제 예측하기보다는 이미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 이제 기사들이 처음에 계속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들을 하고 네. 그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이제 그랬던 건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간에 어떤 그 특정한 큰 규모가 큰 시장에서 네.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연관된 종목들은 좀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2주 신고가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똑같아요. 뭐 프로텍, 칩스앤미디어, 반도체. 예. 오늘 이제 그 3% 공략 종목 중에 하나 오로스 테크놀로지 또 마찬가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로스테크도 반도체. 예. 다 52주 신고가 나왔네요. PSK 홀딩스, PSK. 그다음에 인텍플러스 네. 다. 인텍플러스는 저 2차 전지 쪽 아닌가? 인텍플러스는 반도체인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이제 어제 또 20% 오르면서 전고점을 뚫어냈고. 어떻게 봐? 저 우리 부대표님 어제 완전히 이 소재주들 완전히 쭉 뻗었잖아요. 이게 에코프로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BM은 약간 약했고 에코프로가 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오버슈팅 나온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냐 느낌에. 지금 이제 10만 원부터 올랐잖아요. 가격을 보면 10만 원부터 올라서 지금 90만 원대까지 해서 이제 9배 정도 오른 건데. 네. 저는 이제 들은 생각이 그 과거에 그 국내 이제 화장품 회사들 뭐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옛날에 제 기억에 그것도 아마 1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코스맥스 주가가 제 기억에 뭐 한 5,000원, 4,5,000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탐방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5,000원, 4,5,000원대. 네, 4,5,000원대 코스맥스를 지금 9만 원 월봉을 한번 보시죠. 월봉을 보시면 그때 뭐 아주 오래 전 같아요. 굉장히 오래될 가능성이 높죠. 2014년밖에 안 나오니까 연봉을 한번 보실까요? 연봉이 나오나요? 아니야. 코스맥스가 아닌 거.
맞아요. 이게 이제 회사가 좀 네. 내용들이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쪼개지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좀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그때 제 기억에 하여튼 한 5천 원, 6천 원 했던 것 같아요. 네, 주가가. 네, 그럴 네. 때 이제 기업 탐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음. 그 당시에 이제 뭐 사무실로 갔었죠. 이제 강남에 있는 그 사무실 그 이제 관련된 사무실 가서 이제 탐방을 간 적이 있는데 약간 그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그 얘기하는 그 주담하시는 분도 굉장히 그 소프트하고 그래서 한 번은 그러고 나서는 그 제가 대청에서 근무할 때니까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연락이 왔어요. 한번 그 주담이 이제 같이 제가 탐방을 간 이후에 네. 그 기관 투자가들이나 아니면 뭐 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 모아가지고 네. 그 고속버스한테 대절해가지고 그 회사 탐방을 한번 자기들이 이제 돌아가는 거 보여드리고 싶다고 오시겠냐고 그래서 사무실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운데 가면 뭘 주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아 저희 회사 화장품 무지하게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 이렇게 선물 같은 걸 그거 준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가지는 않았는데 네. 그때 기억에 주가가 이제 그다음부터 그 이후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중국 모멘텀이 있고 뭐 중국에서 이제 한국 화장품이 잘 팔린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오르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때 가격으로 따져 보면 지금은 뭐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시장이 계속 새롭게 형성이 되고 굉장히 그 뻗어 나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봐서는 주가가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를테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거의 10배 가까이 오른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오버랩 같이 겹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시총이랑 그 당시에 제가 방문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몇 배, 제가 보기엔 100배 이상 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에코프로가 10배가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물론 당연히 생각이 되지만 그건 이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긴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훨씬 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네, 그렇죠. 그럴 될지 때는 모른다.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기대감, 막 그냥 기대감, 그냥 단순한 기대감보다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꿈이죠, 꿈. 그런 꿈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 그래서 네. 지금은 뭐 굳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주가를 단정할 필요는 없다. 예단을 하지 예단할 말자. 필요는 없다.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 봐주자. 시장이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정도로 일단 52주니까 예. 정리할게요. 네. 그다음에 뭐 좀 지수가 어제 오랜만에 좀 많이 올랐는데 뭐 좀 특징적인 업종이나 테마 있었습니까? 뭐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의 오른 것들 쭉 저기 뭐 추리다 보면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뭐 동일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HBM, 네.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 해가지고 고사양 반도체 쪽에 프로텍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SK하이닉스가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이런 부분과 연관된 부분들이 언급이 나오면서 네. 프로텍이 많이 올랐고요. 네. 프로텍 한번 보시죠. 네. 오. 어제 뭐 20% 아마 넘게 올랐을 예. 겁니다. 그래서 6만 원을 넘긴 상황이고요. 와. 엄청나네요. 저런 거 언젠가는 조정 나오면은 또 다른 종목들 악영향을 미칠까 봐 이게 걱정이 돼요. 글쎄 뭐 그렇긴 하죠. 뭐 예. 조금 많이 서 있는데 예. 차트상으로도 뭐 프로텍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고 네. 그다음에 한반도체 역시 이제 좀 안 움직이다가 어제 좀 같이 움직여줬고요. 네. 그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이쪽에 속하는 종목이거든요. 네, 네. 네. HBM. 예, HBM 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어쨌든 이건 조금 후발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텍 같은 경우는 후공정 쪽에서 HABM과 연관된 어떤 그 실질적인 기술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네.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훨씬 더 강한 거고 여타 종목들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조금 부족한 상황 아직까지는. 네. 근데 어쨌든 프로텍이 가니까 쫓아가는 상황.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칩 관련해서도 칩셋 미디어 칩셋 미디어. 뭐 계속 네. 올라오고 있고 네. 우리 고객사 중에 한 명, 한국일 건데 고객사 중에 한 AD테크가 어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기업 탐방 좀 하고 오르지. 기업 탐방도 하기 전에 이렇게 올라버리면
그런 TFE 같은 종목이 네. 이쪽에 포함이 되고요. 네. 그다음 전력 수배전 관련해 가지고 일진전기나 LS 일렉트릭, 재룡전기. 종목이 감들 보였고, 예, 2차전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삼성 SDI, 에코프로, 포스코 DX. 그다음에 이제 클린 관련해서도 클린룸. 삼성전자가 예. 그 클린룸을 향후에 7배 이상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7배 이상 갑자기 반도체 설비 규모에 비해서 갑자기 늘릴 이유가 아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를 좀 보시면 알 텐데 네. 어쨌든 간에 기존보다는 이제 기왕에 늘어나는 부분을 좀 한 번에 좀 많이 늘릴 그런 요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룸 구매를 좀 많이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관련된 대표적으로 이제 신성ENG가 거기 포함되네요. 예, 굉장히 강하게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네. KEN솔, 송도ENG 같은 종목이 같이 좀 어제 움직였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저 3% 공략주에 대한 거는 좀 이따 한꺼번에 그냥 예. 예, 설명하고 미증시 보고 마저 하시죠. 예 하시죠. 어제 미증시는 오전장만 열렸어요. 내일 저 독립기념일이어 가지고 하루 전에 반나절만 열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우리나라 증시 어제 올랐던 거 다 그거 그대로 반영을 한 것 같아요. 전기차 올랐고요. 은행주 올랐거든요. 그대로. 어제 미증시를 주도했던 거는 이제 전기차하고 이제 은행주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 분위기는 제조업 지표는 안 좋았는데 테슬라 효과 때문에 강보합으로 좀 올려놨다. 네, 제조업 지표가 2개가 발표됐는데 둘 다 안 좋았어요. 안 좋게 발표됐고, 최근에 경제 지표는 좀 호조를 보였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제조업 지표가 갑자기 부진하게 나오니까 한 번 더 지켜보자. 이번 7일에 미국 그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경제 지표에 따른 분석은 한 번만 더 보자. 최근에 좀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안 나왔는데 7일에 나오는 미 고용 보고서 한번 보고 가자. 막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렇게 갖고 대신에 테슬라가 실적 호조로 한 7% 가까이 이렇게 급등했는데 300슬라 건져. 300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나? 300불 가까이 건접했다. 막 그런 건데. 근데 2분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3%. 요즘에 테슬라도 경쟁이 점차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근데 가격 인하 효과가 그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 가격 인하가 효과를 발휘한 것 같다. 이렇게 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저것도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정 수준까지는 더 이상 너무 많이 가격을 인하하면 판매량 증대 효과보다 가격 인하 효과가 감소하는 게 매출액에는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증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가격 인하 효과로 실적이 많이 좋았는데 얼마나 추가적으로 가격 인하하면 더 매출액 혹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해 가지고는 물음표. 네, 이렇게 됐죠. 그 외에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제일 밑에 보면 저 채권 시장 보시면 미 국채 10년물 금리와 2년물 금리 차가 1.1% 110bp까지 확대됐는데 이게 1981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보다 낮다는 얘기잖아요. 낮다는 거죠. 예. 저렇게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의 신호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연초 이후에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근데 폭이 더 늘어난 거죠. 금리 역전은 이미 연초에 그리 됐는데 그게 계속해서 역전되고 있는 게 지금 마이너스 1.1%까지 벌어진 게 이제 1981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하신 3% 공략주 뭐 차근차근 간단히 일단 말씀해 주시고 효과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네. 반도체 웨이퍼 관련 장비 제조업체인데 그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종밀 계측 장비를 이제 개발 중이다. 그래서 앞서 여러 가지 언급을 드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HBM 투자 확대 이런 거 관련돼서
이렇게 되면 후공정 부분까지도 역시 오버레이 장비를 적용할 게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런 어떤 짧은 뭐 애널리스트의 멘트도 있었고요. 멘트. 예, 그래서 그런 종목으로 어제 좀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어쨌든 간에 좀 가는 종목들을 조금이라도 뒤쫓아가야 네. 뭐 그래도 떨어지면 콩콩을 좀 얻어먹지. 네,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안 움직이는 종목들은 사실 그냥 안 움직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일단 좀 하나 봤고요. 그다음. 베셀 같은 경우는 조금 저가주예요. 가격대가 좀 낮은 주식인데 네. 이것도 이제 반도체나 이제 LCD OLED들은 이제 묶여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뭐 그런 내용보다는 네. 개별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장 마감한 이후에 최대 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체결 공시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네. 보통 보면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그런 공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네. 뭐 대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좀 바뀌는, 그러니까 좀 올라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호재로 받아들이죠 주가가. 예. 매각 가격은 주당 8,260원 정도로 그 이야기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보다 가격이 많이 높아요. 주당 매각 가격이. 그래서 네. 주가가 좀 오른 측면이 있고. 네.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했. 뭐 그럴 수 했다는 있겠죠. 거네요. 네. 근데 어쨌든 매각 이슈가 좀 있고 네. 삼자 배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내용들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오늘 아마 근데 이제 베셀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으로 상을 쳤어요. 아침에 떠서 출발하겠네.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어제 시간으로 상한가요? 네, 보시죠. 많이 그죠? 붙어있네. 6,490원 10%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예. 오늘 아침 시초가는 뭐 어떻게 붙을지 모르죠. 근데 예.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네. 어차피 저희는 이제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일정 부분 올라서 시작을 하겠지만 지금 호가 들어온 거 봐서는 플러스 5%. 5%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또 요것도 같이 공시를 했지만 전환사채를 또 발행하는 공시도 같이 했어요. 호재 악재 그렇죠. 물려있네. 같이 물려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끝나고 나서 시간의 단일가 거래 끝나고 나서 아마 그래 나왔어. 거의 그 중간에 나온 것 같아요. 볼까요? 보세요. 공시 예. 공시를 보시면 거기 나왔죠. 어제 그 전환사채 발행 6시잖아요. 6시 이후에 나왔네. 그죠? 딱 6시 5분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히. 그 시간에 매매 상으로 끝난 고르고 나서 그 전환사채 발행을 또 공시를 해서 이건 악시잖아요. 네. 가격이 싸더라고 보니까 네. 또 싸게 또 많이. 그러니까 이게 호황치가 지금 겹쳐 있네. 오늘 재밌겠는데요, 오늘? 이게 지금 어느 쪽을 더 네.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아마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뭐 단기로 오늘 하여튼 워낙 거래가 위아래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 좀 보자라고 생각이 네.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장기로는 갖고 가지 않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단기로만. 단타로만.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제 우리 매매했던 필옵틱스. 네. 요게 이제 아직 내용이 남아 있잖아요. 그 필에너지 같은 경우가 5일, 6일 이제 일반 청약 진행 예정될 네. 예정이에요. 근데 그게 아마 경쟁률 같은 게 아마 기사화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모가도 그렇고 아마 오늘 나올 것 같은데 그 기관 수요 예측의 경쟁률. 이게 이제 제 생각에 오늘 나왔나요? 지금 보니까 아직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없는데 네. 필에너지 기관 수요 예측을 보면 그것도 이제 기관 경쟁률이 얼마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기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경쟁률 해볼까? 안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와 연관된 부분 필에너지도 이제 계속 관련된 그러니까 필보틱스 연관돼서 필에너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없어요.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아직은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기사화가 되면 제가 보기엔 장중에 또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필옵틱스를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 좀 볼 예정이고요. 그다음 TFE도 사실은 이것도 이제 그 반도체 관련된 것도 인공지능 연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조립 공정을 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반도체 성능을 시험하거나 그 부분끼리 상호작용을 제대로 하는 거를 이제 토탈 검사하는 그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특히 이제 소켓 시장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가장 큰 회사인 ISC를 SKC가 지금 인수 추진 중이거든요. 인수 추진 중. 예, 예. IS 주가 한번 보시겠어요? 네. ISC, 예. ISC. 이게 그저 C가 SKC에서 지금 인수하는 거 인수, 재료로.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 인수를 하게 되면 네. 지금 나온 보고서 내용만 보면은 이제 소켓 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ISC가 이제 비중이 워낙 크기도 하고,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TSE 같은 종목이 내용 보시면은 네. 이 회사가 TFE 같은 경우가 일본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그 ISC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러버 소켓이라는 그런 부품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소모품인데, 네. 그 나중에 이제 그 뭐 검사하고 할 때 이렇게 해보는 그런 어떤 조그만 그 네. 소모품이에요. 근데 그 소켓 관련된 원천 기술을 구비하고 있어요. 예, 이 회사가. 그래서 예. TFE 그 자회사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만약에 반도체 소켓 시장, 특히 러버 소켓 그 사용도가 늘어나고 인공지능 시장이 확대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네. 이 회사가 당연히 수혜들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뭐 주가가 좀 이것도 움직였는데 TFE.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양이라 네. 신고가죠? 이게 신고가이긴 한데 네. 어쨌든 뭐 다른 거에 비하면 그래서 오늘 저기 동시효과 내용을 좀 보고 네. 이제 뭐 5분, 4분 전이니까요. 예. 이제 호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네. 제가 뭐 네. 그래서. 현재가로 봐야 되죠. 여기 보시면 기업 현재가 TFE는 3% 정도? 3.4% 정도 지금 8.4인데? 3.4 3.4 예요? 3.4 정도 예. 플러스로 들어온 것 같고요. 예. 필옵틱스는 1.7% 정도. 1.7% 정도. 1.7% 정도. 베셀은? 베셀이 공부한데 베셀은 8% 정도. 8%.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지? 하나가 뭐였지?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검색. 검색 잠깐만요. 네. 클릭. 오로스 테크. 예. 오로스는 뭐 강보합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저는 사실은 TFE를 좀 사실은 매매를 하고 일단은 싶어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우선 협상 우선 관찰 대상자 TFE TFE로. 아니면 약간 좀 잡주성이 있긴 한데 베셀. 베셀. 네. TFE하고 베셀 베셀 한번 정도, 보고. 예. 네. TFE나 베셀 둘 중에 하나를 일단 생각을 하고 네. 좀 매매를 좀 하겠습니다. 장 시작 3분 전이네요. 아까 엄지 체크 한번 하셨습니까? 아니 안 했는데 네. 계속 얘기 떠드느라고. 어때요? 좀 너무 세게 시작하면은 조금 부담되기도 하잖아요.